막쌤의 장편한 세상,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주제는요, 바로 이겁니다. 소화제가 소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. 평상시에 식사하시고 어떠세요? 복부팽만감 괜찮으십니까? 혹은 밥 먹고 아이고 좀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편하네 라고 얘기하셨던 적 언제 있으세요? 제가 다른 편에서도 이제 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역시나 사람이 먹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배출까지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. 예전에 제가 밥 빨리 먹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누가 쫓아오냐? 천천히 좀 먹어라! 꼭꼭 씹어 먹어라! 라고 얘기하는데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식사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면서 렙틴에 대한 이야기, 그렐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그것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소화에 대한 의미를 나누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소화와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소화가 있죠. 기계적인 소화는 이제 씹는 것들, 그리고 이 화학적인 소화들은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음식을 분해시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. 가장 쉽게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는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. 이 닥터 하웰의 효소 총량 법칙이라고 있습니다. 효소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은 누구나 잠재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잠재 효소에는 이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라는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잠재 효소를 다 사용했었을 때에는, 다 소진했었을 때에는 생명의 불길이 빨리 사그러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도 이 효소의 법칙, 효소 총량의 법칙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이 평생 사용할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있죠. 그래서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화되는 효소의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소화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되기 불편한 음식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. 바로 공장맛 음식인 거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밥 먹는 시간이 20분 미만이거나 음식을 씹는 횟수가 현저히 적어서 소화 불량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.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장 속에 소화기관 내의 미생물의 유익한 비율이 줄어들면서 소화 불량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. 생활 습관 봐보세요.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? 맵고 짜고 단 것들, 엽떡, 마라탕, 조미료, 감미료, 캡사이신, 여기에 더해서 음주, 그렇죠? 흡연, 이러한 것들이 또 소화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되고요. 장 내에 유해한 균이 많다 보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유익한 것들이 아니라 유해한 가스가 발생을 하거나 미생물로 인해서 속이 울렁거린다라고 표현하시죠. 울렁거리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십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가 어떤 게 힘들었냐면 먹고서 화장실을 자주 갔었죠. 반응이 좀 빨랐었고, 그 다음에 음식을 대사한다고 얘기하는데, 즉 소화와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단단한 야채를 먹거나 잎채소를 먹으면은 자꾸 설사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, 내가 변을 보고 나서 무언가 음식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100% 소화와 발효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되기 위해서 이 약국에 가서 소화에 도움되는 것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소화제를 찾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우리가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화제 이미지로 한번 좀 몇 개 있는지 봐볼까요? 자,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검색을 해보시면요,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. 소화제도 자주 남용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게 한 세 가지만 좀 나눠봤습니다. 첫 번째는 소화제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되면 체내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제를 자주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거 좀 약간 역설적인데요. 소화제 뒤편의 원재료명을 보시면 다량의 감미료와 부형제가 들어있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되려 속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가 될 수 있고요. 소화제 중에서 위산을 저하시키는 위산 저하제가 있습니다. 얘는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위산이 하는 일은
산이 나와서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산의 분비가 적으면은 아이쿠야 유해한 균주들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되려 소화가 불편해지거나 복부 팽만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시는 것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챙기면 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한 5가지 정도로 추려 봤습니다. 첫 번째는 소화제를 먹기 전에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, 어떠한 음식을 먹을 건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. 두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,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복원시켜 줄 수 있는 발효식품을 애용하셔라, 자주 드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. 세 번째, 소화의 첫 시작은 어떤 활동이에요? 씹는 활동이라서 음식을 씹는 행위에 있어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시고 잘게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꿔주시는 요 씹는 저작 활동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. 네 번째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차를 챙겨 드셔주시면 좋습니다. 흔히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혹은 이 장점막 혹은 이 위점막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이런 과일들 많이 있죠. 대표적으로 키위나 파인애플, 사과, 배 이러한 것들을 챙겨주시면서 음료로 드실 때는 당이 없는 100% 발효가 된 콤부차나 허브차 있죠. 페퍼민트, 레몬밤 이러한 것들을 드시거나 여기에 민들레 혹은 둥글레차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 조금 더 소화가 되는데 도움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차가운 음료를 자주 드시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짤막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만큼 사람이 먹고 소화시키는 행위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.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꼭꼭꼭꼭 씹는 행위와 밥 먹는 시간을 최소 20분은 지켜서 편안하게 식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